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 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타이밍 저격수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NC소프트입니다. 3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NC소프트가 3년 만에 리니지 IP를 활용한 신작으로 반격을 모색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신작에 대한 실망감으로 최근 한 달여간의 반등폭을 모두 반납했죠. 정확하게 한 달 폭을 다 반납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전일 NC소프트는 리니지 IP 기반의 신작 게임 저니 오브 모나크를 출시를 했습니다. 사전 예약자가 800만 명을 달성하면서 기대감을 모았는데요. 일단 출시 직후에 매물이 대거 출회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하반기 출시했었던 다른 게임이었던 호연이 흥행을 부진을 보였고요. 네. 이어서 저니 오브 모나크가 분위기 전환이 실패한 것이 이제 주가 부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NC소프트 주가도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탈출 기회가 될까요? 매수 기회가 될까요?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주가가 하락한 원인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신작에 대한 실망감이라고만 기사가 나왔지 어떤 부분에 대한 실망인지는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NC소프트는 출시 전까지 공식적으로 이 게임의 장르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시장의 예상과는 좀 달랐다라는 건데요. 일단 저니 오브 모나크는 리니지 IP를 활용한 캐주얼 장르의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MMORPG로 대표되는 NC의 방향성과는 좀 차이가 있죠. 하이 퀄리티 게임보다 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게 바로 캐주얼 게임이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실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 출시 이후에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게임 퀄리티의 유저들이 만족한다면 NC로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대감을 더 키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주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신작 발표로 인해서 재료가 소멸됐다. 이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만나볼까요? 두 번째는 APR입니다. 미국 최대 쇼핑 행사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K-뷰티가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APR 역시 북미 매출 호조와 함께 4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이죠.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역시 국내 뷰티 업계들의 호실적은 이어졌습니다. 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APR 역시 이 기간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한국 경쟁 기업들, 그러니까 국내 경쟁 기업들보다도 가장 우수한 제품이 이제 APR인데요. 이에 힘입어서 올 4분기 매출 2,12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39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3%가량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북미 매출이 약 600억 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줄곧 약세를 보였던 APR이 최근 반등세를 펼치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김호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보죠. 하나, 둘, 셋. 네,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기술적으로만 봐도 최근 이 위치에 있는 국내 종목들 별로 없습니다.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K-뷰티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항상 호실적이 나와도 하락을 하고는 했는데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뷰티 관련주를 선호하지는 않는데 중국 이외의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 이런 뷰티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대표 주자가 바로 APR입니다. 북미양 매출 증대가 실적을 견인하는 중이고요. 특히 지난 6월에 주력 제품인 부스 더 프로로 제품 출시 이후로 이제 메디큐브 북미 트래픽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둔 11월에도 이 트렌드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올 3분기 실적은 실적 기대치를 다소 하회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블랙 프라이데이 준비를 위해서 선제적인 운반비를 지불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일회성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4분기 호실적이 가능했었던 거고요.
네, APR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 바로 일진전기입니다. 한동안 조정을 받았던 전력기기 관련주가 최근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력망 투자 확대 기대감 속에서 일진전기가 대표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의 변동성장에서도 잘 맞아요. 지켜줬습니다. 일진전기는 고압 차단기 그리고 변압기 등 전력기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생산시설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미국 전력망 교체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일진전기는 자사의 기술력 그리고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오랜 기간 사용된 전력망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매출 증대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일진전기가 연말 다시 뜨거운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일지 매도 타이밍일지 투자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늘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죠. 너무 바이만 들은 것 같은데 네.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도 이런 위치에 있다면 수급이 좀 안정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북미 지역의 송전망 올해 초부터 슈퍼사이클에 돌입을 했고요. 벌써 여러 번 설명드렸고 강연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섹터입니다. 네. 60년 이상 노후화된 송전망 단순히 교체하는 게 아니라 최대 효율로 가장 안전한 한마디로 지금 존재하는 모든 기술을 쏟아 부어서 이제 만들 텐데요. 여기에 일진전기가 가장 알맞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조 2,400억 가량으로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600억 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92.9%나 상승을 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매출 규모가 2019년에 6천억대에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이 성장세를 보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세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볼까요? 자, 바로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번 주 연중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2019년 투자자들을 울렸던 인보사 사태 기억하실 텐데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주가 역시 화색이 돌았죠. 일단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시 자체는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나왔습니다. 네. 지난달 29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 판결 결과를 공시했는데요. 전 대표이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3일날 공시를 했습니다. 검찰이 즉각 항소를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1심 재판부에서 좀 유례 없이 강한 어조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 자체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로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모두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이 인보사 사태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매수 기회일지 매도 기회일지 김호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계속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최근 장세에서 이 바이오 쪽이 또 영향을 덜 받는 쪽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출시 당시를 보게 되면은 이 인보사는 국산 신약 29호 타이틀과 함께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용렬 명예회장이 네 번째 자식이라고 부를 만큼 강한 애착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판매 중지 전까지만 해도 약 16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은 이제 임상 재개 승인 4년 만인 이제 지난 7월에 미국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마쳤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 진출까지 가시화된 상황입니다. 2년간 이제 임상 환자들을 추적 관찰을 하고 오는 2027년이 되겠죠. 미국 FDA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겁니다. 확실한 신약을 보인 신약이고 임상 일정 그리고 FDA 승인 일정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주가는 이 부분들에서 항상 레벨업을 보일 겁니다. 인보사가 다시 법원으로 가는 일만 없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Thought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 All eyes on me, ready or not.